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하반기 닭띠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닭띠 운세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운세에서 각 생년별로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 곳에서는 각 생년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81년 신유생, 69년 기유생, 57년 정유생, 45년 을류생 여러분들이 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외의 생년분들은 큰 틀에서 닭띠의 그 일반적 운세에 유효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운세로 생각하시고 함께 편안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닭띠의 하반기 운세의 시작은 양력 6월에 전개되는 금계포란의 운세로 문을 여는데요. 금계포란이라는 것은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운세죠. 실속 있게 재물을 품었더니 후일에 제법 큰 규모의 그런 목돈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81년 신유생과 69년 기유생의 경우에는 실속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일이나 또 변동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도 함께 들어있고요. 57년 정유생과 45년 을류생의 경우에는 주로 투자에서 수익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즉 재물이 증식되는 그런 운세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81년 신유생의 경우에는 금계포란의 운세에서는 이성과 애정 또 연애운이 좋은 운세도 함께 들어있고요. 69년 기유생의 경우에는 뜻하지 않는 부수입 혹은 투자에서 짭짤한 그런 투자 수익을 거두는 그런 운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57년 정유생과 45년 을류생은 자녀들 때문에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운세도 이달 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년이 공통으로 닭띠분들이시라면 이달은 그래서 후일을 위해서 금전이면 금전 또 사람이면 사람을 품는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을 품었더니 제법 큰 목돈으로 또 사람을 품었더니 후일에 나를 도와주는 그런 귀인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아주 길하고 좋은 운세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닭띠들에게는 양력 7월 운이 가뭄의 그 단비 같은 운세가 될 텐데요. 상간유수의 운세 전개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꽁꽁 막혀있던, 그동안 정체되고 해결되지 않던 그런 고민과 또 걱정을 주던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이런 시기부터 풀리는 그런 운세가 되는데요. 상간유수라고 한다면 막혀있던 그런 산골짜기에 물이 서서히 흐르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81년 신유생과 69년 기유생은 재물의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운세가 예상이 되고요. 57년 정유생과 45년 을류생은 그동안 막혀서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부동산이 있었다면 이런 시기부터는 사람들이 보러 오는 부동산 매매운을 이런 달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년 공통으로 또 전반적으로 일들이 이전보다는 확연히 좀 나아지는 쪽으로 풀리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어떤 일의 시작이 된다든지 또 이동하게 된다든지 또 변동으로 인해서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닭띠 여러분들에게 양력 8월의 운세가 올 한 해 가장 큰 문서운 또 성취운을 뜻하는 작선연탈의 운세가 이어지는데요.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은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는 그런 운을 의미하죠. 아주 강한 운세를 의미하는 건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 그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옆 사람 먹는 것도 빼앗아 먹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운세가 그렇게 강하다는 이야기죠. 문서적인 성취가 12달 운 가운데 제일 강한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1년 신유생의 경우에는 구직 중인 그런 분 계시다면 직장운이 이 시기에 아주 좋아져서 급여 조건이라든지 또 근무 여건이 아주 좋은 그런 직장을 구할 운도 들어있고요. 또 이 기간에 이직을 고려 중인 그런 신유생분들이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직장운이 좋은 그런 운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69년 기후생의 경우에는 문서운과 또 성취운이 아주 좋은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투자로 인한 그런 수익 발생도 결국 이런 달에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57년 정유생이신 분들은 이런 달에 그 이사운이라든지 매매운 또 변동운이 함께 들어온다고 이해하시고요. 또 45년 을류생분 가운데 그 상속 문제 혹은 소송이나 재판 또 형제간에 소송이 걸리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달에 좀 길한 방향으로 해결되는 그런 운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좀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죠. 한 해 12달 가운데 가장 문서운이 좋은 이 7월이 지나고 또 8월 운세에서는 81년 신유생과 69년 그 기유생은 구설을 좀 조심하면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달은 구설이라든지 또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와 좀 미리
거리두기가 좀 필요한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7년 정유생과 또 45년 을류생은 금전관계에 있어서 좀 구설을 조심하면 좋겠는데요. 금전관계가 원인이 된 또 그런 구설이 좀 이런 달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구설이 좀 무리 없이 또 지나가면 양력 10월이 되면 맹인실장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10월은 좀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에 좀 대비하고 다음에 오게 될 그런 운세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미리 좀 에너지를 힘을 좀 비축하는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1년 신우생의 경우에는 가까운 지인, 동료로부터 시기나 질투가 원인이 된 그런 구설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좀 말이 많던 그런 사람과 좀 적당한 거리두기를 좀 미리 하시면 좋고요. 또 69년 기후생의 경우라면 친구로부터 또 금전거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구설이 되지 않도록 미리 좀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고요. 57년 정유생은 지금 소송이나 재판 중인 분들 계시다면 이 시기에 더 적극적인 그런 방어나 변론, 각종 대응 전략에 아주 집중해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45년 을류생 같은 경우는 약세 운이지만은 또 반대로 유산이라든지 상속, 기타 형제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운도 이달 운에 들어있으니까요. 좀 미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좀 유리하게 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양력 11월은 로유다나의 운세인데요. 이 운세의 그 특징은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로유다나의 사전적인 뜻은 길에는 버드나무, 담장에는 꽃으로 둘러싸인 그런 형국을 의미하니까요. 아주 좋은 운세죠. 81년 신우생의 경우에는 1년 12달 가운데 이성과 애정, 연애운이 가장 좋은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69년 기후생의 경우에는 이성, 동성 다 포함해서요. 인덕을 좀 가장 크게 받게 되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또 오래전에 소식이 좀 단절되었던 반가운 사람한테 또 뜻하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57년 정유생의 경우에는 자녀로부터 듣게 되는 기쁜 일이 이런 달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자녀의 이세 소식도 이런 달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45년 을류생의 경우에는 손 아랫사람으로부터 외부의 조력을 받는다든지 또 귀인의 덕을 받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닭띠들의 양력 12월, 음력으로는 11월이 되겠죠. 양력 12월의 운세는 금계 포란의 운세가 다시 전개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황금닭이 알을 품는 형국이 하반기 그 시작과 함께 다시 또 한번 하반기 그 끝 무렵에서 포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반기 운세의 앞과 뒤에서 아주 강하게 운세 전개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운세는 좀 보통 때보다 더 탄력 있는 그런 운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많죠. 시너지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또한 하반기 끝부분에서 다시 금전과 또 사람을 품는 이런 운세가 전개된다면 황금닭이 부활을 하게 된다든지 또 사람의 덕이 귀인으로 크게 미치는 그런 운세가 전개된다든지 하는 이런 길한 운세의 그 한 해 마무리는 내년도 시작의 운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좋은 건데요. 금계포란의 운세 그 다음의 운세도 이미 앞서서 제가 설명해드린 양력 6월과 7월의 운이 그대로 또 하반기에 같이 오는 거니까요. 운세의 그 내용 설명은 6월과 7월 운으로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세 예측이 길하고 또 좋게 나왔어도 또 깔끔하게 한 해 운이 마무리가 된다면 더 좋을 텐데요. 그래서 운세 전략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81년 신유생의 경우 직장이신 경우에는 직장운이 가장 좋은 달은 양력 8월과 10월이고요. 또 신유생 가운데 구직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양력 6월의 운도 금계포란이면 좋은 운세거든요. 그래서 당장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포함하고요. 8월이 또 문서운이었으니까요. 6월, 7월, 8월 이렇게 세 달을 가장 직장운이 좋은 달로 생각하시고 이 시기가 짧지 않은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너무 좀 조급하게 혹은 너무 하향 지원하시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석 달이라는 이 기간이 주는 그 이점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구직 전략을 세우신다면 의외로 아주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69년 기후생의 경우에는 투자하시는 그런 기후생분들은 양력 9월과 10월은 좀 현금화해서 연말에 다시 좀 승부를 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아주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되겠고요. 사업하시는 또 기후생분들이 계시다면 여름에 좀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좀 꾸준히 인덕을 받는 그런 운도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양력 9월 같은 경우에는 음력 8월이 되겠네요. 추석 전후로 여러분들께서 좀 시비나 구설이 될 그런 인간관계는 좀 미리 좀 조심하면 좋고요.
57년 정유생의 경우에는 이사운이라든지 문서운, 변동운이 다른 해보다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세의 힘도 아주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인덕도 다른 해보다 좀 더 크게 미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공통적으로 닭띠에게 구설이 예측된 달 있었죠. 양력 9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생년들처럼 보수적인 그런 구설에 좀 대비해 주시면 좋고요. 재판이나 소송 혹은 어떤 발주된 곳에서 입찰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투자한 곳에서 결과가 희소식으로 전해지는 그런 운세도 이 하반기에 기대되거든요. 그런 계획 잡히신 그런 닭띠분들 계시다면 이런 시기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45년 을류생의 경우에는 땅 문서나 부동산 문서의 취득 그리고 각종 서류를 통한 거래라든지 증빙, 등록 시의 귀인의 도움으로 생각지 못했던 금전상의 이득을 취할 운도 하반기 운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닭띠 운, 하반기에 펼쳐질 그런 운세의 내용과 또 필요한 운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설명에서 언급이 안 된 그런 생년들 있으시다면 자신과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생년의 닭띠 운세가 자신의 운세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닭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운세가 하반기에 무려 2달이나 전개되는 이런 기회를 아주 멋진 그 부화까지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운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꼭 성취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이런 또 영상이 작게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실버 세대와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해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알찬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실시간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